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정석 거시경제학 챕터 6장 정부 지출과 재정정책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재정정책과 케인즈 모형 한번 살펴볼게요. 케인즈 학파는 이 재정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한번 볼게요. 자, 재정정책은 우리가 정부 지출과 조세 이걸 사용해 가지고 어떻게 조정하는가 그걸 살펴보는 거죠. 근데 피스컬 팔리시라고 하는 이 순수한 재정정책은요, 앞에 순수한 이렇게 해놨잖아요. 요거 두 가지만 이용하는 거야. 정부 지출과 조세 요 두 가지만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국민 경제의 안정과 성장, 복지 증대를 추구하는 것을 순수한 재정정책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줄에 가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정부의 정부 지출을 조정한다거나 텍스를 조정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경제 안정을 추구하는 것을요, 총수요 관리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정화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장기적으로요, 거기 다음 줄에 보시면 정부 투자 지출을 통해 가지고 경제 생산 능력을 증가시키는 경제 성장까지도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의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이게 복지를 증대시키는 쪽으로 가죠. 뭐 장기적으로 이게 적절하게 정부가 재정 정책을 잘 사용하게 되면요, 경제 성장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두 번째 달러 한번 볼까요? 단기의 재정 정책은 정부에 여기 나와 있는 정부 지출과 조세 수입 이거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단기의 정부의 재정 정책이고요. 우리가 정부가 정부 지출을 쏟아붓는데 이게 제약 조건이 되는 거야. 정부 지출은 우리 사람들이 소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얼마까지 우리가 소비할 수 있습니까? 하면은 우리가 버는 만큼 소비를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정부도 마찬가지야. 정부 지출 빼기 조세 수입 요 들어오는 만큼 우리가 하나의 이게 정부의 예산 제약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밑에 박스에 식을 써놓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지출 마이너스 조세 수입 이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폐쇄 경제일 경우에는 이렇게 요거요. 이렇게 쓸게요. 정부 지출 빼기 조세 이렇게요. 아니면 조세를 이쪽으로 보내도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국채를 발행해서 이 본드라고 할게요. 우리가 재원을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증가이긴 한데 그냥 이렇게만 쓸게요. 그리고 이게 해외에서 개방 경제라고 해놨는데 아무튼 이거 말고 이게 뭐 통화 공급이 이제 개방 경제를 하긴 그래. 근데 아무튼 그 정부 내에 이외에 정부 이외에 밖에서 이렇게 조달하는 거야. 중앙은행에 돈을 빌립니다. 아니면 해외에서 차입을 하게 됩니다. 중앙은행의 차입이고 이거는 해외 차입이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우리가 재정정책 나타내는 건 얘네들은 뺍시다. 얘네들은 빼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빌리는 거는 빼고 순수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 자, 결국 따라서 계속 강조하는데 순수한 재정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재정정책 그러면 정부 지출 관련해서요 어떻게 재원을 조달해야 되는가 라고 하면요, 정부 지출 관련해서 텍스를 통해서 한다거나 본드를 통해서 재원을 조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거기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정책 혼합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중앙은행한테 야, 돈 좀 빌려줘 해가지고 이렇게 통화량을 증가해가지고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거야. 통화량의 증대를 통한 재원을 조달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정부 지출 증가하는 것을 혼합됐다. 그래서 정책 혼합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크루소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볼게요. 181페이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어떤 무인도의 로빈슨 크루소가 크루소 주식회사와 정부를 만들어서 하루에 도토리를 생산했어. 그 다음날 소비자로서 이제 또 생활합니다. 자기가 생산하고 자기가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은 또 정부에서 공무원으로 또 일도 합니다. 그래서 크루소 정부에서는 국방 치안의 대가로 로빈슨으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거야. 그래서 로빈슨 공무원에게 또 월급을 주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바로 정부의 재정 활동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순수한 재정 정책은 정부 지출 빼기 조세 수입을 본드,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케인즈 학파의 어떤 생각을 좀 더 반영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데 크루소 정부에서는요, 로빈슨이 이제 가게가 되는데 로빈슨에게 분배받은 소득의 일부는 세금을 내서 세금으로 뺏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을 납부한 다음에 로빈슨 입장에서는 가처분 소득, 세금을 낸 나머지 소득을 가처분 소득이라 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중에 각종 필요한 소비재를 구입하고 나머지는 저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로빈슨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번 소득 중에서 이걸 어떻게 쓰냐면 일부는 정부에게 갖다 바쳐요. 세금을 내. 그러니까 조세를 이쪽에다 빼면 가처분 소득이죠. 우리가 보는 것처럼 가처분 소득은 우리가 버는 소득에서 조세를 빼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면 거기서 일부는 소비를 하고 남은 거는 저축을 하게 됩니다. 요 얘기를 하는 건데 이 Y는 T를 이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번 소득을 어떻게, 여기 처분이라는 말 있잖아. 처분을 했는가? 그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 Y는 CST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보시면 국민소득 순환에서 국민소득의 창출은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어떤 수요에 의존해서 생산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수요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소비 지출 수요, 투자 지출 수요, 정부 지출 수요, 이렇게. 약간 이쪽에 나와 있는 게 살짝 이게 좀 개념이 뭐 하기보다는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총 공급은 CST, 총 수요는 요거 어떻게 됩니까? 총 수요라고 쓸게요. 얘는 총 공급이고, 자, 그러면 C, I, G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형국민소득은 여기 나와 있는 총 수요와 총 소득, 말 그대로 총 생산이 되는 거죠. 그게 같을 때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C, S, T 얘가 C, I, G 이게 똑같을 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와 C는 우리 같이 지워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정리하면 ST는 IG 이렇게 같아지게 되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ST 이거는 뭐야? 국민소득 순환 과정에서 누출이 되는 겁니다. 리키지해서 돈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 I 요거 나타내는 것은 주입입니다. 인젝션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케인즈의 소비 함수를 잠깐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케인즈의 소비 함수는 A 플러스 B, B가 이제 한계 소비 성향입니다. 보통 이제 스몰 C로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스몰 C로 썼다가 여기 보시면 이제 대문자 C랑 또 헷갈리는 것 같아서 그냥 B라고 쓸게요. 그리고 내가 버는 개인의 소득에서 텍스를 뺀 나머지 이게 가처분 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요 B가 우리가 한계 소비 성향이다라는 거 잘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거 MPC죠. MPC 이거 중요합니다. 소득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물론 가처분 소득이라 해도 돼. 소비가 얼마나 증가합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뭐 여기 있는 것처럼 뭐 기초 소비를 0이라고 가정하게 되면요, 이게 빵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이렇게요. 오히려 이게 편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식으로 쓰면 이렇게 돼. Y가 총소득, 조세 뺀 나머지는 한계 소비 성향. A 넣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투자 이렇게 돼 있고요. 정부 지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게 Y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이 식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하게 되면 요거 by인데 전리 넘어갔어. 그럼 식이 1-by 되는 거 아시죠? 밑에 요걸 정리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저거 1-b y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변신해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한번 써볼게요. i와 g 여기 남아있고 그 다음에 여기 b인데 마이너스 t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bt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의 관심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y로 정리하는 거니까 따라서 여기 정리된 게 이거죠. y는 1-b분의 1이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 요 뒤에 얘네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이렇게 해서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이렇게 들어오고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균형국민 소득 이렇게 우리가 도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요, 183페이지에 가보시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자, 우리 뭐 승수 이거 그냥 암기하지 마시고요. 간단한 이 식을 생각하시면 돼. y라는 국민소득은 1-b분의 1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i와 g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b, t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투자 승수다라고 하면은 이게 바로 뭐냐면 투자가 한 단위 증가했을 때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니 이거야. 그러니까 이 국민소득을 투자로 미분하는 건데 얘네들은 관련 없잖아. 그러니까 투자가 한 단위 증가했을 때 미분하니까 1-b, 1-한계 소비 성향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정부 지출 승수는 i와 위계 질서가 똑같아요. 그래서 정부 지출이 증가했을 때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니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1-b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조세 승수는 어떻게 돼? 조세 승수라고 해서 텍스가 한 단위 증가했습니다. 그때 국민소득은 얼마나 증가하니? 라고 하면 여기 1-b는 남고 여기 -b 있잖아. 다른 것들은 여기 다 1 생략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1-b분의 여기 있으니까 굳이 쓸 필요는 없겠네요. 그래서 1-b분의 여기 -b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여기 나와 있는 투자 승수와 정부 지출 승수는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투자를 증가시키거나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 국민소득이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얘네들은 둘 다 어떤 관계야? 주입에 해당하는 거잖아. 근데 몇 배 효과가 됩니까? 하면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만약에 한계 소비 성향이 아시겠지만 B가 0.8이면 자, 위에 정부 지출 승수와 투자 승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둘 다 똑같은데 1-0.8분의 1 하게 되면은 같아요. 5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만약에 조세 승수다라고 하면 이게 0.8이라고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조세는요, 우리가 이게 누출에 해당한다고. 누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세가 증가하게 되면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잖아요. 그래서 국민소득이 감소한다고요. 그래서 조세 증가 시 국민소득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당연히 알 수 있고 야, 근데 몇 배나 더 크게 감소하는가? 그게 바로 조세 승수인데요. 자, 이게 만약에 0.8이라고 하면 1-0.8분의 -0.8 이렇게 되니까 -4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절대값으로 따지게 되면 여기 정부 지출 승수나 투자 승수는 승수값이 5 이렇게 되는데 얘는 -4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4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 감소하는데 승수 크기는 조세 증가면 y가 감소하는데 이때 승수의 크기는 정부 지출 승수보다는 작습니다. 크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b분의 1과 1-b분의 -b에 대한 절대값으로 우리가 이제 직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느 게 더 크다고요? 그치, 얘가 더 크다라고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 우선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정부가 특히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효과가 있다라는 게 존 메이나드 케인즈의 어떤 생각입니다. 만약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량적인 재정 정책을 실시해 가지고 경기가 침체돼 있다 그러면 확대 재정 정책을 실시해서 총수요를 올리게 되는 것이고요. 경제가 지나치게 과열됐다라고 하면요. 긴축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총수요를 줄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확대 재정 정책과 긴축 재정 정책을 통한 재량적 재정 정책은 이렇게 경제 안정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의 승수 효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그걸 한번 볼게요. 케인작파가 생각하는 거는 뭐예요? 그렇죠. 이렇게 써볼까요? Y는 C. 여기가 이제 한계 소비 성향만큼 가처분 소득의 일정 비율만큼 소비가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승수 때 봤는데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다. 그러면 첫 번째로 얘가 국민소득이 증가해요. 요거에서 그냥 끝나면 별로 놀랍지 않지. 근데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서 또 세컨더리 효과가 발생합니다. 소득의 일정 부분만큼 소비가 증가하니까 이렇게 소비가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이 다시 또 증가해요. 그러니까 2차적인 효과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정부 지출 증가하게 되면 여기 국민소득이 말 그대로 몇 배 이상의 효과를 보게 되는데 그걸 바로 승수 효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케인잔의 크로스 다이어그램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가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됩니까? 할 때 45도 이렇게 나타내요. 이게 약간 의미가 없죠. 총 공급과 관련된 것이고 총 수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C, I, 이제 정부가 들어오게 되는 거야. 자, 균형국민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가 바로 균형국민소득, 여기가 완전고용 국민소득 이렇게 돼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 높이를 뭐라 그럽니까? 하면 우리가 디플레이션 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 갭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디플레이션 갭. 자, 그리고요. GDP 갭을 이걸 GDP 갭이라고 하죠. GDP 갭. 자,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정부 지출을 얼마나 증가시키냐면 요만큼 증가시키는 거와 요렇게 요만큼 증가를 시키게 되면 승수 효과를 통해서 국민소득이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전에 얘기했을 때 요거 보이세요? 정부 지출 증가하면 여기서부터 요만큼 증가했다가 이렇게 증가하고 이렇게 부수적인 크기가 되면서 점차 여기까지 되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굵게 할까요? 이렇게 증가를 연쇄적으로 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관계 이용해서 보시면 돼요. 자, 정부 지출이 디플레이션 갭만큼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정부 지출을 뭐 100만큼 증가시켰다. 그럼 한계 소비 성향에 따라서 몇 배냐라고 하면은 1 마이너스 한계 소비 성향의 1 이렇게 하면 이게 0.8이라고 할게요. 그럼 1 마이너스 0.8분의 1 이렇게 되면 승수가 5 이렇게 되니까 국민소득이 얘가 얼마나 증가하냐면 5배인 500만큼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 지출이 100만큼 증가하면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적절한 정부 지출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몇 배 이상의 효과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거기 보시면 185페이지에 이 승수 효과 거의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이러한 승수 효과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정부 지출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만약에 정부 지출을 쭉 하다가 멈추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경제학 공부를 하게 되면 계속 공부를 하고 해야지 그 효과가 쭉 나타나게 되지 잠깐 일시적으로 하면 다시 반대의 역승수가 발생해가지고 효과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또 더 나가서 거기 보시면 누적적인 정부 지출을 증가하게 되면 정부 지출이 증가하잖아? 그럼 자꾸 누적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재정 적자가 심각해진다고. 그럼 나중에 세금을 거둬야 돼. 근데 세금을 거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치, 누출이 되니까 정부 지출의 효과가 어느 정도 위축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거두기가 힘들어. 잠깐 요 앞으로 갔다 올까요? 정부가 몇 배 이상의 정부 지출을 달성하려고 하는데 텍스를 거두면 안 되지. 그래서 정부 지출을 증가시킬 때 텍스를 이용해 가지고 재원을 조달하게 되면 정부 지출의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방식을 씁니까? 본드를 통해 가지고 재원을 조달하게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본드를 통해 가지고 재원을 조달하는데 이 본드에 대해서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사람들이 자산으로 인식하느냐 아니면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균형재정 승수입니다. 정부 지출 증가하게 되면 승수 효과만큼 국민소득이 증가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자, 승수 효과에 해당하는 만큼이 1-b분의 1만큼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세가 증가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세 승수 효과만큼 오히려 국민소득이 감소해요. 이렇게 해서 -b만큼 감소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균형재정 승수라는 것은 정부가 이 예산 제약 시 균형을 유지하는 거야. 자, 그래서 정부가 정부 지출을 1원 증가시키면서 조세를 1원 증가시키게 되면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튜브 가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튜브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 물이 흘러가는데 여기 이제 정부가 들어와 있는 거죠. 정부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가지고 정부가 세금을 걷어요. 텍스를 거두게 됩니다. 자, 텍스를 걷어가지고 정부가 다시 정부 지출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아니, 1원을 걷어서 1원을 넣어주게 되면 우리 이 튜브 속에 흘러가는 물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이 물의 양은 그냥 변함이 없이 일정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정한 게 아니라 세금을 1억 원 거두고 정부 지출 1억을 넣어주면 여기 나와 있는 국민소득도 1억 원만큼 증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몸에다가 피를 100만큼 빼고 100만큼 넣어줬어. 그러면 내 몸에 흐르는 물은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물이 흐르는 양이 100만큼 더 증가한다는 거.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둘 다 경제에 미치는 승수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부 지출 승수는 이렇게 돼 있고요. 조세 승수는 이렇게 돼 있어. 두 개를 같이 동시에 발생시키게 되니까 그게 1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보시면 이거 1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두 개 합쳐버리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균형재정 승수는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됩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정부 지출을 이 튜브 안에 물을 넣어줬을 때는요. 우리가 바로 즉각적으로 국민소득의 증가 효과가 생기는 거야.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써봅시다. 자, 여기요. Y는 C, 가처분 소득에 대한 이렇게 함수가 되는 거죠. I, G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승수 크기가 다른 건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요거를 100 증가시켰어. 100 증가시키면 첫 번째 여기가 100만큼 증가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균형 재정을 유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균형 재정 승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만약에 100만큼 또 걷었다고 할게요. 100만큼 걷었어. 그럼 가처분 소득이 100만큼 줄어들어. 그럼 소비가 줄어드는데 바로 100만큼 주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주니까 하면은 한계 소비 성향만큼 주는 거야. 얼마만큼이요? 그렇지. 한계 소비 성향 0.8이면 80만큼만 주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8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정부 지출을 100을 증가시키면서 조세를 동시에 100을 증가시키면
정부 지출 증가로 인한 국민소득 증가 효과는 100 이렇게 되는데 조세 증가로 인한 국민소득 감소는 8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쇄 효과가 쫙 작동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20만큼의 차이가 쭉쭉쭉쭉쭉 해서 계속 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여기 동시에 여기 이런 효과가 발생하는 게 점점점점점 가다가 나중에 빵 하면 이제 더 언젠가는 더 이상 변화가 없을 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다 더하는 거야. 정부 지출 여기 나와 있는 정부 지출 효과로 인한 국민소득의 증가를 다 더하면 이게 플러스 500 승수가 오니까 이렇게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조세를 100을 증가시켰어.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조세를 100 증가시켜서 국민소득 감소하는 크기는 이렇게 400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100과 여기 500과 400 요게 이제 합쳐져 가지고요. 플러스 100만큼의 효과를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정부 지출을 100만큼 증가시키고 조세도 100만큼 증가시키고 그랬을 때 이게 균형 재정이 유지되는 거잖아. 근데 국민소득의 증가 크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만큼 발생한다. 그래서 균형 재정 승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금을 걷었다 그러면 소비의 감소로 발생하는 건 80이고요. 그럼 나머지 20은 어디서 마련합니까? 그러면 저축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세를 이제 부과하게 되는데 거기 보시면 186페이지에 보시면은요. 거기 비례세 부과했을 때 나와 있는데 그거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공간이 그러니까 여기다 합시다. 여기다 합시다.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네,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우리 186페이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썼어. y는 c 이렇게요. c가 뭐에 대한 함수입니까 하면 소득에서 텍스를 뺀 나머지 여기 함수야. i, g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근데 이 텍스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걸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텍스가 그냥 정액세 생각했는데 이 텍스가 거기 보시면 비례세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할게요. t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이제 비례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스몰 t가 세율이야, 세율. 20%면 0.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세율. 자, 그러면 식을 다시 한번 써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요 소비 요 한 칸 더 크게 할까? 소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소비 함수는 A 플러스 B Y 가처분 소득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계속 봤었던 거야. 이 가처분 소득은 앞서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Y-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T는 또 어떻게 됩니까 하면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소득의 일정 비율만큼을 이렇게 텍스로 부과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요 I와 G는 독립적으로 할게요. 독립 투자, 독립적으로 정부 지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걸 다 집어넣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Y는 A 들어가고 더하기 B가 들어가는데 띠기딕 들어가요. 한번 그냥 써볼게요. B. 그럼 여기 보시면 Y-T인데 이렇게 정리가 돼. Y-TY 이렇게요. 됐죠? Y를 빼낼 수 있어. 여기 공간을 둬야겠네. I0, G0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우리의 관심사는 지금 요 국민소득을 계산하는 거예요. Y가 있고 Y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Y가 있어요.
요 y 빼면 1-t 빼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살짝 정리하면 1- 여기 b야. 그래서 1-t가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y는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a 플러스 여기 i0 플러스 g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요 좀 더 뺄게요. 자, 이렇게 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따라서 y는 얘가 밑으로 내려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1-b 1-t분의 1 이렇게 되고요. 더 빼야겠네. 여기까지 뺄 수 있을까요? 오, 뺐네. 자,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a 더하기 여기 i0 더하기 아유, 공간이 모자르네요. g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부 지출 승수와 투자 승수 생각했을 때 앞에서는 승수의 크기 얘기했을 때 1-b분의 1이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게 바로 승수 나타내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t가 스몰 t가 0이 되면 1-b분의 1인데 세율이 0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서 비교해 보면 1-b분의 1하고 1-b에다가 1-t 요거 생각해 보시면 1. 얘가 만약에 20%면 한계 소비 성향 B가 0.8일 때 거기에 또 0.8이야. 0.64 되니까 훨씬 더 값이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크기를 보면은 얘가 더 크다 이런 것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 비례세를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조세 중에서 정액세가 아니라 비례세를 적용 시 자,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 함수의 기울기가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총수요 기울기가 작아지게 돼서 우리가 세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소득이 증가했을 때 여기 누출이 더 커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튜브 안에 물이 막 엄청나게 뱅글뱅글 도는 건데 소득이 증가하면서 비례세니까 조세 수입이 더 커져서 누출이 더 커지게 됨으로써 승수 효과는 작아지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요거는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2008년, 2009년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상태가 되면서 금융위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야, 이때 총수요를 부양해야 되니까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내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게 효과를 많이 미치려면 이 승수가 얼마가 되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생각보다 승수가 별로 크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야, 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뭐 시대마다 좀 차이가 있겠고요. 나라마다 또 어떤 상황에 여건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획일적으로 뭐라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하게 되면 실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를 우리가 체크를 해보고 정책적인 효과를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챕터 3절에 해당하는 재정정책과 관련된 지금 케인즈 학파를 봤으면 고전학파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